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여기 쿠팡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 건데, 앞전 시간에 이제 로그인 하면서 들어갔던 기능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몇 개가 있었는데, 그냥 시간상 빠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딜레이가 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괴상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몇 가지, 특히 뭐 이런 거 체크하면 나오는 이런 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 모달 뜨는 거, 텍스트를 전부 다 넣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몇 가지 거꾸로 먼저 세팅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회원가입창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인이라고 할게요. 자, 틀 잡아놓고 몇 가지 먼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풋에 관련된 내용만 먼저 할게요. 원래는 폼 잡고 뭐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풋 관련된 얘기만 할 거니까, 자, 클래스 인풋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인풋 테스트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인풋을 하나 만들 거고요. 체크박스를 하나 줄 거예요. 자, 얘와 연결된 아이는 아이디를 이름을 걸어서 체크 뭐 btn, 그리고 레이블에서는 체크 btn이라고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확인. 뭐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은 인풋에 들어있는 밸류를 통해서 값이 들어가는 거고, 또 보낼 때 소위 말하는 이름은 여기 들어가는 밸류가 네, 변수처럼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들은 차후에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건 단순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용도였던 거고요.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아이텍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다른 스펜텍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하나만 불러올게요. 딱히 현재 없죠. 그래서 아이 태그에 들어갈 작은 뭐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담아오겠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관련된 아이콘 하나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무늬 아이코니파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 문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아이코 문. 요건 내가 직접 아이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아이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icomun.io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보면 아이콘 팩이라고 써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 팩. 여기는 이런 아이콘들을 여러분이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뭐 아래쪽에는 이거 해볼까요? Learn more 하면 무료 버전 똑같이 있고요.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프리뷰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 쓸 수 있어요. 자,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저는 체크,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들어있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체크박스 체크드. 자, 이 아이를 선택을 하면 관련된 아이를 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체크박스 체크드라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미지로 받게끔 되어 있네요. 원래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음, 이건 이미 다운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쓸 수 있나 봐요. 아쉽게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쉽게.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요거 가지고 쓸 수는 없군요. 여기 집어넣어서 내가 만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미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냥 동일한 곳에서 어차피 이미지만 지금 필요한 거니까 자, 체크라고 검색을 하고요. 여기에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free 쭉쭉쭉쭉 HTML 파일과 함께 내용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밖에 없네. 혹시나 이게 되나? 얘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아, 아예 문자네. 어쩌셨군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아이콘 팩 다운받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콘 검색할게요. 아이콘 플래티콘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에는 요게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 자, 플래티콘에서 체크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플랫 아이콘 바로 여기 보이는 건 아마 안 될 거고요. 자, 될라나? 요런 거 요거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두 개를 상단에 add 컬렉션 얘도 add 컬렉션 담아주겠습니다. 이전에는 SVG나 다른 걸로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색깔이 거의 PNG로만 받을 수 있게끔 버전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다운로드 컬렉션이라는 버튼 눌러서 이미지 PNG로 받아줄게요. 자, PNG 이미지로 받을 건데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너무 크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한 64픽셀, 32픽셀, 32로 받을까요? 작게? 네, 32로 두 개 받아주겠습니다. 프리사운드 버튼 누르고요. 압축된 거 받았을 거예요. 해서 체크를 했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를 따로따로 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쓰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스플릿 기법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앞전에 우리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로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CSS 스프라이트로 검색이 되나 보군요. 그러면 제너레이터 변환해주는 사이트들이 뜰 겁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사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자, 저번 요게 깔끔하게 그냥 볼 수 있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파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파일 이미지 두 개를 담았더니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위치 방법은 가로형이 나온지 세로형이 나온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겠죠. 전 세로형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 여백 10픽셀로 잡혀있는데 10픽셀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죠. 한 2픽셀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주겠다 하시면은 늘리셔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자, 약간 더 여유 줘서 6픽셀 해놨습니다. 요대로 저는 다운 받을게요. 그래서 이름은 CSS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저는 체크 아이콘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자, 요 내용대로 img 안에다가 뭐 쿠팡이라고 이름을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 쿠팡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자, img 폴더 안에 쿠팡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갖다 썼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를 나는 참고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코드 쓸 때 닫아버려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체크 아이콘 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제가 아까 바꿨으니까 체크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써주시면 뭐 당장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니까 몰라도 나중에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으로 보내드리면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체크된 아이콘이라고 저는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체크되지 않은 아이콘. 자,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에요. 뭐, 난 저거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굳이 없어도 사실은 가능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메모해 주시면 되고, 자, 이미지 32픽셀 플러스 전체 6픽셀에 패딩 처리되어 있음 하시면 되고, 사이 간격은 아이콘 간의 사이 간격 내용 보니까 12픽셀인 것 같아요.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자, i에 대가 사이즈나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 약간의 테스트가 필요할 테니까 다른 거 말고 i만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을 줄 거고요. 가로값 32에 높이값 32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미지의 위치는 빠져나가서 img 안에 쿠팡에 있는 아이콘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백그라운드 리핏 반복하지 마라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통해서 왼쪽으로 약간 쏠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좌우 50%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기준으로 마이너스 6 픽셀 아니다. 그 전이니까 50 픽셀 써있네요. 있는 대로 썼어요. 하지만 저는 예로 안 하고 그냥 가운데 기준 썼을 뿐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기준치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는 특별한 거 볼 거 없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램만 가로값 800에 높이값 5도 정도 써놓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 요건 이제 내용이 별로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신다면 인풋 테스트만 사이즈를 살짝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인풋 테스트에 뭐 가로값 써주시고 인풋은 어차피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아무런 티가 날 게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쓴 것 뿐입니다. 높이 값에 의해서 그냥 요 모양이 설정되는 것 뿐이에요. 대신에 요 레이블이 필요한 거죠. 레이블은 블럭 처리하고 가로값 쓰시고 높이값 30 위에 있는 컬러를 그냥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i를 옆으로 나란히 플롯 레프트를 사용하시면 자, 박스가 제법 큰데요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32를 줄여 보겠습니다. 32 줄이실 때는 20 픽셀 쓰시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아이콘은 작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주셔야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가로값 100% 했는데 왜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퍼센테이지나 계산 방법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원래대로 쓸게요. 자, 비율 체크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은 나와 있는데 인풋 태그가 체크가 되면 체크드가 되면 레이블은 바로 뒤에 있죠. 플러스 레이블. 자, 바로 뒤에 있는 레이블에 안에 들어있는 i 요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다른 거 말고 y 값만 뭘로 하면 됩니까? 아까 마이너스 6픽셀이었죠? 자, 마이너스 6픽셀만큼 이동해라. 누가 y 값만. 그러면 체크 먼저 볼게요. 잠깐. 체크해 봅니다. 툭 바뀐 거 보이시나요?
풀면, 체크하면, 풀면. 자, 이것 때문에 그럼 이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트랜지션 올 300ms 있지 하면 0.3초 동안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포커스까지 신경 쓰신다면, 포커스를 신경 쓴다면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냐 안 넣냐 정도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커스 걸리고 안되고, 포커스 걸린 상태에서는 백그라운드 처리해주고 포커스가 빠져나가면 색깔 체크할 때, 포커스 되었을 때. 자, 왜 제가 이렇게 주냐면 보더 2픽셀, 지금은 인풋이 보이니까 내가 포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인풋 이거는 사라질 나이잖아요. 그렇죠? 인풋을 디스플레이 논 해도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는데 해석상으로는 이 내용을 읽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블럭에 앱솔루트에 getIndex -1 주고 안 보이게 수행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럼 안 보이게 될 거고, 포커스 주었을 때 얘로 포커스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포커스 풀린 거, 포커스 된 거, 체크한 거, 체크하지 않은 거. 체크한 거랑 포커스 준 거랑은 전혀 달라요. 체크한 거랑, 포커스 준 거랑 체크한 거, 체크 푼 거.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야 된다. 그쵸? 따지면 이건 클래스 블라인드 한 거랑 같은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별도로 모달. 자, 클래스 모달
이라는 그냥 하나 박스 만들게요.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 사이트를 보면 끝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때 뭐 쿠폰 이용 약관 동의부터 시작을 해서 H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임의로, 그 다음에 이용 약관과 총칙과 목적과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다 넣을 순 없고 요 정도만 해서 집어넣으면 엄청 많죠.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넣는 거 아니고 각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형식 뭘로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조 내용들은 이런 걸 DD로 저는 집어넣고 얘를 DT로 집어넣어. 마찬가지 얘도 DT로 집어넣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DD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또 여기 뭐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다르잖아요. 이걸 뭐 리스트로 짜든지 아니면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뭐 P로해서 집어넣으시든지, 어쨌든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서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저는 그냥 통으로 짰으니까 이걸 다시 뭐 뭘로 할까요? DL로 그냥 할까요? 바로 자 넣고, 자 DL로 바로 넣었다면 총칙이 있네요. 이 총칙도 이 DL 기준으로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걸 또 다시 DT, DT로 또 잡거든요. 원래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H5로 해서 넣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H그룹 같은 거 쓰기도 하지만, 쓰고 얘네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하는 건 본래 말래 버튼을 먼저 하나 만들죠. 기본적으로 버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클로즈 btn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버튼 타입을 버튼 달아서, 아이고, 닫기 아까 X 있었잖아요. 넣어주시면 되죠. 글자가 보기 싫으면 닫기라는 글자는 펜으로 숨기고 아이태그 같은 걸 이용해서, 몰라요 클래스 이름, 자 그냥 아무거나 써봅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폰터선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쓴 거예요. 폰터선도 안 불러왔는데 되면 더 이상한 거죠. 폰터선 불러와서 그냥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해서 이 내용이 들어오게 하겠죠. 다른 게 들어갔네요. 괜히 크로스가 아닐까. 먹네. 아, 이거는 여기 있는 아이 때문에 생긴 거니까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바꿔줘야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써서 정리를 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전부 다 HTML로 다 써서 집어넣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순서와 규칙과 양식만 잘 맞춰 놓았다면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걸 그냥 불러와서 처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걸 HTML 태그로 다 써라 그러면은 이 양식 틀만 집어넣어도요 몇만 줄을 우습게 넣을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VS 코드에 폰트 어썸에 관련된 플러그인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안 쓰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비슷한 아이들이 쭉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쓰는지 찾아서 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FA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아이콘이 뭔지 안 보여줘서 저는 굳이 쓰고 있진 않은 거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고 쿠팡의 사이트를 봤더니 창 뜨는데 스크롤바가 있나요? 스크롤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모달을 한 번 더 감쌌다라고 얘기밖에 안 되겠죠. 자, 모달 한 번 더 감쌌는데 이 위에 있는 닫기 버튼은 필요 없고 아래에 있는 이 약관부터 다듬 감아주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아이를 클래스 컨텐트 하고 영역 잡아주고 안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니 저는 밑에다가 펌펌 btn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버튼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버튼과 아래에 있는 버튼 역할이 다르니까 뭐 추가적 이름을 달아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클로즈도 확인과 같이 두 개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컨펌 버튼에 클래스 버튼을 담은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확인과 따로 담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만들다 보시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실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만들 건데, 만약에 모달을 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돼버리면, 이 투명하게 되는 영역과, 그 다음 이 박스는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감싸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뒤에 누른다고 해서 대건하지 않고 X만 누르면 되니까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기 버튼은 원래 위에 있던 거 그냥 끌고 내려왔어요. 버튼끼리 묶어주는 게 더 관리하기 편하기도 하고요. 설명되는 부분과 버튼의 부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창을 띄울 거냐 아니면 뒤에 그림자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놓고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거 한번 슬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모달 할 겁니다. 당연히 포지션 픽스 들어가겠죠. 사이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로값 400 정도 일단 해볼게요. 높이 값도 거의 고정인 것 같으니까 한 650 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흰색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으니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알게 모르게 보더 레디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치를 잡아줘야 되죠. 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에 라이트 제로에 버텀 제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는 마진
오토와 함께 쓰시면 가운데 올 겁니다. 물론 Z인덱스를 통해서 앞으로 빼줘야겠죠.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나이에 넘치는 영역은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의 결과물을 보시면 이 i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티가 안 나는군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회색으로 살짝 보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크군요. 자, 여기에 저는 클래스 모달의 빅4를 가지고 갈까요? 컨텐트를 가지고 블럭 처리하고요. 픽스드에 사이즈 줄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로 쓸게요. 투명하게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회색 박스가 들어가죠. 이때 저는 Z인덱스를 써주면 아직은 멀었군요. 됐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컨텐츠를 요 안에도 박스를 또 감싸야 되고 얘도 박스 또 감싸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번거로워. 자, 번거롭지만 그냥 일단 컨텐츠 자체는 가로값, 윗값, 패딩 써주면 박스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튼도 위치를 잡아 주셔야겠죠. 자, 설명상으로 놓고 보면 위치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냥 좀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닫는 거 같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설계를 잘못한 거니까 맞는데 요게 컨텐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켓트 나왔네요. 쓱 넣게요. 컨텐트 안에 컴펌 BTN이에요. 컨텐트 클래스 안에 넣어주면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텐트에 들어가는 아이에 높이 값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뭐 80% 하든 90% 하든. 네. 아니면 100% 하면 패딩 버텀을 넣어주시던가. 확인을 넣기 위해서 넣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것도 사실 박스를 한 번 더 감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인가 더 감싸야 되는데 제가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포지션으로 떼우려고요. 버텀,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틀 그냥 조금 아까 시간상 그냥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하면 모든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제대로 하죠. 컨텐트 내용에다가 틀 잡아놨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더니 한번 그려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했더니 저도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흰색 박스 하나 있고요.
아까 여기 라인이 어디까지 가 있었죠? 끝까지 다 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용약관 동의에 들어가는 제목 라인 뜩 해놓고, 자, 이거는 일단 잠깐 건너뛸게요, 선은.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박스가 있고, 하단에 확인 버튼이 있고, 안에 본문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스크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스크롤 바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상은 내부에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테두리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요걸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제목, 요게 확인과 닫기 버튼이 들어가서 이 닫기 버튼은 이 자리로. 뭐 그냥 헷갈린다면 따로 빼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렇게 틀을 다시 짜서 진행을 할게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리니까 일부가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제목과 가운데와 밑에 있는 세 가지 먼저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다시 넣죠.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큰 틀 요거였고요. 안에 위, 가운데, 아래 세 개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자, 쿠팡의 제목 부분에서 여기 쪼개지는 것처럼 이용약관 동의는 위로 빼야 되고요.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 있고 버튼에 들어가는 부는 따로 밑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컨텐트와 버튼부를 구분하는 거죠. 자, 제목과 컨텐트와 버튼부를 구분한 상태에서 내용 컨텐트부에서 얘네들을 한 번 더 감싸 주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플러스 컨텐트 이너라고 영역 하나 만들어서 다시 넣어 주겠습니다. EL, H5, H4 다 네, 이렇게 묶어줬어요. 뭐 따지면은 H4와 H5는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H 그룹이란 태그 안에다가 넣으시는 게 맞긴 한데 뭐 안 묶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했어요. 자, 안쪽에 들어가는 묶음, 컨텐트, 제목, 모달, 그 다음에 안쪽에 밑에 있는 버튼, 확인 버튼과 클로즈 버튼을 따로. 자, 왼쪽의 내용을 보시고 오른쪽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손동을 이렇게 해드려 죄송해요. 저희 컨텐트라고 있는 거 일단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쓱 지우고. 자, 모달에 들어가는 내용상에서 큰 틀과 비포는 그냥 둘게요. 어차피 뭐 배경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뭘 처리해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는 둘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현재 보이는 내용들 가지고 쓸 건데요. 잘 보시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모달 안에 박스를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H3라고 쓰고요. 자, 얘는 엄밀히 말하면 클래스 모달 안에 들어있는 H3죠. 이 아이와 클래스 컨텐트에 들어가는 아이와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
컨펌 btn에 들어가는 아이. 이 세 개 모두 클래스 모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 먼저 세 개 모두 가로값 100%라고 쓸 거고요. 높이값 설정하긴 할 건데 자, 이 아이들 모두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더 위에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컬러를 화이트라고 써서 갖다 쓸게요. 페버넌트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일부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변수를 통해서 컬러 화이트라고 쓰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흰색은 필요 없겠죠. 자, H3에 들어가는 거는 높이값 자체는 오토로 두겠지만 저는 패딩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 RE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고요. 자, 밑줄 하나 들어가줘야 되니까 보더, 버텀 위에 써 있는 이 형태대로 쓸 건데요. 이것도 그냥 변수 하나 만들게요. 보더 라인 1 해서 색깔 그대로 넣고 보더 버텀은 벽들을 중에서 써주면 적용이 되겠죠. 밑줄 확인.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 컨텐트를 잡아줄 건데요. 자, 클래스 컨텐트는 높이 값을 몇으로 주는 게 날라나? 임의로 제가 한 400 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400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요. 50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네요. 자,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너무 크니까. 그럼 전체적인 높이 값이 있었는데 모달의 전체 높이가 아까 650이었어요. 650 기준으로 잡아 넣었었던 거니까 얘를 높이 값 저는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처리가 해놓은 상태니까 위쪽에 있는 높이값 650은 그냥 오토로 바꿔줄게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위치가 위아래가 바짝 붙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난 정확한 수치를 그냥 쓰고 처리하고 싶다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어떤 수치들에 의해서 내가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심지어 H3는 사이즈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탑, 레프트만 쓰시고 라이트와 버텀은 쓰시면 안 돼요. 안 쓰고 마진 오토는 필요가 사실은 없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탑 50%에 레프트 50%. 자, 그럼 절반 기준으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사이즈만큼을 절반을 반대로 가라.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높이가 오토여도 가능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죠?